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부상에 신음하는 유럽 축구 해가지고 뭐 최근에 뭐 로드리부터 시작해서 뭐 부상자가 최근에 많이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일정 이슈까지 선수들이 직접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가볍게 짚고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부상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지난 경기 레알 마드리드가 그 밀리탕이 이번에 또 십자인대를 끊었거든요. 네. 와.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입장에다가 또 반월판까지 같이 나갔다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상자가 정말 많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를 비롯해서 제가 후에 언급할 뭐 도르트문트나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뭐 잠깐 짚고 넘어갈 아스날 정도가 이 부상을 통한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점들이 왜 이번 시즌에 특히 부상이 많은지 여태까지 어떤 식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부상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프리시즌에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가 가장 큰 중점인 것 같아요. 아. 일단은 최근에는 이제 유럽 기준으로 네. 보자면 원래는 이제 4년 주기의 월드컵, 4년 주기의 유로 해가지고 이제 2년 텀은 있었거든요 중간에. 근데 이제 네이션스 리그랑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을 하면서 중간에 휴식 같은 건 개나 줘버리고 항상 이제 뭔가가 있는 그렇죠. 그런 흐름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네이션스 리그야 6월, 뭐 9월 이렇게 좀 기존에 있는 A매치의 기간에 쭉쭉 진행이 되는 이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아 이거 상관없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좀 영향이 있거든요. 네, 네이션스 리그도 네이션스 리그인데 저는 겨울에 열렸던 월드컵이 조금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카타르 생각해요. 월드컵. 네. 22년에 겨울에 월드컵이 열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2022-23 시즌이 조금 늦게 끝났어요. 늦게 끝나고 아 그렇죠. 예. 네, 일정이 어쩔 수 없이 늦게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여름에 네이션스 리그도 했죠. 네. 그러고 이제 23-24 시즌 넘어가고 별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3-24 네. 시즌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 여름에 또 유로 코파를 치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거의 1주 내지 2주만 쉬고 그 다음 시즌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 생각해 보면 이제 클럽 월드컵 네, 그렇죠. 또 이제 들어가야 돼. 물론 이제 클럽 월드컵 나간 팀이 좀 적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부담이 되겠죠. 확실히. 특히 이제 올해 일정을 살펴보면 코파나 유로 둘 다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7월 15일에 종료가 됐었거든요. 5대 리그 개막이 이번에 8월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에 이뤄진 걸 네. 보면은 대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프리시즌도 감안하고 이것도 감안하고 했을 때는 결국에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은 1주에서 길어봤자 2주인 거예요. 그렇죠. 훈련 복귀를 해야 되니까. 네. 이번 시즌 저는 거의 프리시즌 없이 그냥 치렀다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왜냐면 유로도 되게 빅매치들이 많았고 그러고 얼마 쉬지 않아서 되게 바로 프리미어리그 개막이 들어간 느낌이라서 저조차도 뭔가 이 경기 리뷰를 준비하는데 텀없이 되게 지친다는 네. 느낌을 받았던 타이밍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메이저급 대회들에 있어서는 정말 최상위의 선수들이 있고 이 최상위의 선수들은 당연히 각 팀에서도 주전으로 뛰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받는 그런 압박이라던가 체력적 부담은 사실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경기씩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두 경기씩 때리기 때문에 유로 같은 거 하면은 뭐 극단적으로 하면 일주일에 막 세 경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회 메이저 대회로 나가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력적인 부담이 가중이 되는 것도 이제 단기전 좀 더하다. 그다음에 뭐 챔피언스리그 생각해보면 경기 수도 늘어나게 그렇죠. 됐고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시즌당 경기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번 시즌을 기점으로 챔피언스리그 포맷이 좀 바뀌면서 네. 경기가 두 경기 늘어났죠. 단순히 봤을 때. 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까지 나가면은 총 어떻게 보면 4경기가 증가한 네. 셈이에요. 거기다가 앞서 언급했듯이 클럽 월드컵까지 바뀌면서 이 빅클럽들, 흔히 말하는 강팀들이 치르는 경기 숫자는 더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또 리그컵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감안해 보면은 거의 매주 주중에 경기가 치러지고요. 선수들은 회복 훈련 정도만 할 수 있는 3일 간격의 경기를 계속해서 치러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첼시가 조금은 부상자가 없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또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뭐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저는 일단은 컨퍼런스 리그에 나간다는 것도 강점이겠지만 저는 이거는 생각보다 약간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첼시 보드진들이. 스쿼드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데리고 있는 게 결국 맞는 일이었다. 솔직히 진짜 조롱 많이 받았거든요. 네. 뭐 45명 네. 된다, 뭐 50명 된다 이러면서 그냥 짤도 짤도 걸음에 돌았어요. 뭐 자리가 부족하다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짤도 네. 돌았어요. 경기장이 이렇게 꽉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짤도 돌 정도로 되게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지금도 선수단은 되게 많은 편이에요. 거의 30명에 네. 육박할 정도로. 근데 지금 돌아놓고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로테이션이 돌아간다는 게 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경기 수도 줄어들겠지만 이 주전 선수들의 경기 수가 줄어든다는 게 되게 크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첼시는 70경기를 똑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로드리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50경기를 뛰어야 된다고 네. 한다면 지금 첼시의 팔머 같은 경우에는 한 40경기만 뛰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체감하는 그런 최상위권의 경기력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의 첼시의 이런 스쿼드 기조가 상당히 좀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단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게 어쨌든 간에 컨퍼런스 리그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챔피언스 리그를 하는데 첼시처럼 이원화 전략을 쓴다. 그럼 진짜 미친놈 소리 들리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빅클럽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지적받고 있는 스몰 스쿼드의 문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쓸놈쓸밖에 될 수가 없다. 네. 왜냐하면 뭐 대표적으로 맨시티 아스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스몰 스쿼드를 구성하고 있고 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뭐 스몰 스쿼드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은 경기에 뛰지 못하는 선수들이 생겨나오면은 어쩔 수 없이 자동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최근에 뭐 훌리안 알바레스 맨시티 같은 사례도 있듯이 어쩔 수 없이 선수들은 무조건 경기에 뛰고 싶어 하고 그렇죠. 특히 이제 빅클럽에 입성할 정도로 에고가 센 선수들이라면 이런 잡음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몰 스쿼드가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 첼시처럼 그렇게 스쿼드를 많이 이렇게 구성하는 게 결국 이제 첼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첼시도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 맨시티 아스날 정도급의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또 상대적으로 어린 선수들을 또 많이 데리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뭐 아직까지는 로테이션도 잘 돌아가고 있고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막 예를 들어 맨시티 아스날 정도 이름값으로 뭐 예를 들어 30-40명을 채운다. 그러면은 이제 확실히 예준이가 말했던 대로 네. 문제가 좀 발생할 수는 있겠죠. 첼시가 당장 내년에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게 되면은 지금 뎁스의 문제점이 좀 많이 그렇죠.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지난 시즌만 보더라도 지난 시즌에 유럽 대항전을 안 나갔거든요. 네. 근데도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FA컵이나 그 리그컵까지 어느 정도 신경을 쓰다 네. 보니까 팔머, 뭐 카이세도, 엔조 이런 주요 선수들에 대한 체력 이슈가 되게 많이 대두가 됐었어요. 근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레스카가 리그컵을 던졌죠. 네. 그러고 나서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플로테이션을 계속해서 돌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작년에 비해 크게 해결이 된 건데 사실 챔피언스 리그에 나간다면은 팔머를 명단에서 뺄 수도 없을 뿐더러 계속해서 90분 로테이션 없이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은 첼시도 지금 이 선수들이 성장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스몰 스쿼드에 대한 문제점은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네. 것 같고 추가로 저는 언급하고 싶은 게 역시 꾸준한 A매치 일정은 선수들에게 굉장히 피로도를 유발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꾸준히 월드컵 예선이나 네이션스 리그로 인해서 A매치 일정도 점점 심화되고 있거든요. 특히 좀 지적받는 부분은 네이션스 리그죠. 어쨌든 간에 네이션스 리그의 본래 의도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다 보니까 대회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 델라푸엔테나 이런 감독들의 인터뷰를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성적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 또 감독들이 강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감독들이 힘을 빼지 않고 좀 전력 투구식의 라인업을 구상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진짜 요 네이션스 리그는 까딱하면 내려가서 이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프랑스 뭐 이런 팀들도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일단은 대표적으로 잉글랜드가 실제로 강등이 되기도 했고요. 이번에 또 그 플레이오프까지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A에 위치하는 팀들은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플 수밖에 성장 없어요. 플레이오프가 생겼죠 이번에. 네. 저도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단순히 경기가 많아졌다가 아니라 헤비한 경기들이 딱 많아졌다라는 인상이 크게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앞서 언급한 것도 뭔가 프리시즌에 단순히 뭐 친선 경기가 많아졌다던가 이러면은 크게 부담이 안 될 수 있는데 월드컵이 끼고 유로가 끼고 하다못해 네이션스 리그까지 껴버리다 보니까 이 로드리 같은 선수들은 그냥 계속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선수들이 휴식 시간을 완벽하게 앗아가는데 큰 공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럽 팬들 그리고 클럽 감독들 입장에서는 뭔가 계속 뛰다가 결국에는 또 국가대표 불려나가고 국가대표 입장에서는 선수들 이제 좀 써보나 했더니 클럽에서 완전 갈려서 돌아오고 두 감독들 모두 다 조금은 불만이 있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약간 사례 대표적으로 이제 델라프한테가 많은 이제 그렇죠. 바르셀로나 선수들, 뭐 로드리도 그렇고 여러 라민 선수들을 이제 야말도 그렇고. 갈아 마시면서 실제로 뭐 페드리나 가비 이런 자원들은 국가대표에서 이제 장기 부상. 장기 부상을 끊어가지고 또 바르셀로나 팬들의 원성을 살게 됐는데 사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감독들 입장에서는 뭐 클럽이든 뭐 아니 국가대표든 가릴 거 없이 그냥 뭐 이거 지면 나 잘리는데 뭐 어떻게 안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시를 조금 들어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예시는 최근에 4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일단은 시티 같은 경우는 뭐 로드리부터 좀 시작을 해야겠죠. 네, 핵심 자원이 거의 핵심 그 이상이죠. 네. 거의 팀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로드리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이번 시즌 출장이 조금 어려워 보이죠. 뭐 그리고 그런- 이제 그걸 넘어서 네. 앞으로 경기력이 좀 유지될 수 있을까? 그거 조금 걱정이 되죠. 그쵸, 아무래도 십자인대이기 십자인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존 스톤스, 후뱅 디아스, 케빈 더브라이너, 네. 거기에 뭐 잭글리시나 도쿠, 오스카르 밥 같은 선수까지 다 부상으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11명 내지 13명의 자원으로 계속해서 경기를 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센터백은 유망주 선수가 또 나오기도 그렇죠. 했고요. 뭐 실제로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에 대한 체력적인 부하도 심해지고요. 그럼 이 선수들에 대한 부상의 위험도도 증가합니다. 네. 거기다가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변화를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카드가 없기 때문에 펩 입장에서도 되게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맨시티가 4연패죠. 그렇죠. 이게 뭐 맨시티로 안 지는 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맨시티의 위상을 생각해봤을 때 뭐, 그다음에 상대편 팀들의 이름값을 생각해봤을 때는 좀 최근에 맨시티는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사실 이게 그 위에 써 있는 멘트가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데 만약에 맨시티 정도 위상을 가진 클럽이라면 사실 모든 경기에서 승리를 하는 게 목표이다 보니까 되게 헤비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여기에 정말 훌리안 알바레즈 같은 약간 백업 같은 느낌을 주는 선수가 있다면은 그 선수에 대한 언해피는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나는 주전으로 뛰고 싶은데 챔스도 혼란이 뛰고 리그도 혼란이 뛰면은 나는 항상 조커 아니면은 공미를 뛰어야 되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그런 언해피를 띄우지 않기 위해 스몰 스쿼드를 구축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남는 선수가 홀리안이 아니라 우선 가나다라 마바사 선수가 나오고 약간 이런 느낌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것 같네요. 아스날도 예시를 들 수 있는 게 아스날도 비슷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번 이적 시장에서 외대고르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들을 모두 팔았어요. 스미스 로우를 플럼으로 보내고 파비오 비에라를 다시 포르투로 임대로 보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외대고르가 장기 부상을 끊었죠. 사실 외대고르가 한 2022년 초반 그때 한번 국가대표에서 다친 이후로 장기 부상을 끊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르테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냥 당연한 선택으로 조금은 스쿼드를 얇게 구성하기 위해서 이 아스날의 외대고르의 대체 자원들을 판 거거든요. 근데 외대고르 선수가 좀 장기 부상을 끊으면서 이번 시즌 초반에 좀 많이 부침을 겪고 있죠. 사실 그 저희 커뮤니티 용어 같긴 한데 그 배터리라는 말 있잖아요. 네. 정말 이 선수의 체력 관리를 위한 선수가 요즘은 있다고 여겨질 정도로 정말 외대고르가 뛰임에 있어서 이 선수의 컨디션을 유지해줄 수 있는 선수로 만족하기에는 사실 스미스로우라던가 비에이라가 어느 피를 띄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기력을 유지해주면서 이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까지 시켜줄 수 있는 그 선수를 찾는 게 사실 현 시점에서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 같네요. 네, 그 다음 예시를 들 만한 팀은 도르트문트입니다. 도르트문트는 역시 이번 시즌을 앞두고 새로 감독 부임한 누리샤인 감독과 함께 스몰 스쿼드를 구상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구당하고 싶어서 한 건 또 아니라서. 네,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분데스리가는 경기 수가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스몰 스쿼드를 꾸렸거든요. 근데 허나 초반부터 부상자들이 좀 많이 속출을 했죠. 뭐 카림 아데미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다쳤고 최근에 부상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오프닝 토크 때 얘기를 했었지만 마인츠전 라인업을 보면은 양 측면이 그냥 박살나 있어요. 레프트백으로 출전한 뉘에르송 같은 경우에는 우측면에서 뛰는 자원이고 기튼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거의 3순위 옵션으로 뛸 수만한 자원이고 그리고 우측면을 보면은 파스칼 그로스나 바이어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중앙이 어울리는 자원들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도르트문트 역시도 비슷한 문제점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지로나 정도도 스쿼드가 되게 얇은 상황에서 챔피언스 리그를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딱 그 비슷한 케이스를 겪고 있는 팀이 아닌가. 물론 그 팀은 앞서 언급한 팀들에 비해서는 A매치에 대한 데미지는 좀 적을 수 있겠지만 원래 리그만 치르던 팀이 갑자기 챔피언스 리그라는 무거운 대회에 나가면서 느끼는 스쿼드적인 압박감이 상당히 좀 느껴지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그래도 뎁스를 위한 영입을 좀 많이 네, 많이 했었어요. 했죠. 근데도 부상자가 많은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시로 들 만한 팀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밀리탕마저 다시 한번 십자인대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수비진이 특히 지금 비상인 상황이에요. 전술 때문에 수비진들에 대한 부하가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항상 선수비 후역습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진들에 대한 부하가 심할 수밖에 없는데 수비진에 대한 뎁스도 얇습니다. 알라바도 최근에 못 나온 지 좀 됐죠.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카르바알도 십자인대고요. 추아메니도 부상이고 바스케스도 이번에 아웃됐어요. 그러면서 일단은 부상자들이 돌아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대로 되면은 가동할 수 있는 수비 라인이 다음 경기에 맨디, 리디거 그리고 아센시오랑 발베르데예요. 발베르데를 라이트백으로 써야 됩니다. 이거는 좀 극단적인데요. 심각하다. 사실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가 정말 수비진의 대형 부상, 정말 장기 부상을 끊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밀리탄 같은 경우에도 당장 지지난 시즌쯤에 장기 부상을 끊었었고 네. 알라바도 뭐 그냥 뻑하면 부상으로 빠지는 선수이고 카르바알도 이번에 십자인대를 끊었는데 백업을 했을 수 있는 추아메니까지 이게 부상을 당했다 보니까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센터백이 적은 팀은 전혀 아니거든요. 정말 A급의 센터백만 모아놓은 팀인데도 불구하고 뭐 리디거, 아센시오, 발베르데 이런 선수들이 뛰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좀 극단적으로 암울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그래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라모스를 FA로 데려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좀 레알 마드리드 이제 상황이 안 좋다. 뭐 급박하다는 거고. 뭐 일단 확실히 이렇게 상위권 팀들,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나 뭐 유럽 대항전 나가는 팀들 같은 경우는 체력 부담은 확실한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근데 문제가 있다면은 이제 이거를 팀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난뭐 리그컵 안 나갈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그거랑 비슷하게 뭐 첼시 같이 이렇게 던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게 약간 권장돼야 되는 또 사례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리그나 챔피언스 리그를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안 되죠. 네.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이 문제점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클럽의 차원에서. 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뭐 UEFA나 이런 대회를 주최하는 입장에서도 네. 뭐 요즘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경기를 줄이는 거는 이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더 늘렸으면 늘렸지. 그렇죠. 지금 챔피언스 리그도 개편된 지 이번에 첫 시즌이잖아요. 그 윗선 사람들이라고 해야겠죠. 그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물질적인 걸 보고서 선수들의 이런 체력을 계속해서 앗아가는 거로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산업적으로 봐도 일단은 최근에 이제 여러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B클럽들의 미국 자본도 많이 들어오고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뭐 축구 같은 경우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경기 수가 좀 더 확보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사실 빅매치일수록 상업적 수익이 많이 나오는 건 당연한 논리이고 그런 논리에서 비롯돼서 뭐 A매치 같은 경우도 친선 경기가 아니라 뭐 빡센 경기들. 네이션스 리그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던 건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경기 수를 줄이고 더 퀄리티 있는 경기, 빡센 경기들만 모아놔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게 슈퍼리그예요, 사실. 네. 그렇죠. 그러면 결국 한 3년 전에 했던 그 페레즈의 생각이 지금 내가 봤잖아. 약간 너희는 이렇게 경기 많아지고 약간 뭔가 이렇게 상업적으로 그렇게 쫓다 보면은 리스크가 나온다니까 라는 그런 약간 어깨뽕이 들어갈 수 있는 발언을 할 만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해결책이 있다면 뭐 일단 경기 수를 일단 뭐 줄이자 이게 제일 그쵸. 뭐 기본적인 해결책이 될 거. 근데 이제 결국 UEFA나 이런 주최 측 입장에서는 뭐 지금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더 상품들을 팔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 이제 최소한의 이제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품의 질은 주제식으로 상품의 양이 좀 확보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사실. 근데 사실 이대로 진짜 가면은 한 5시즌만 지나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선수들이 그대로 똑같이 뛸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안 되죠. 아니죠. 네, 아닐 뭐 것 예를 같아요. 들어 뭐 사람 뭐 메시가 그때 많이 나왔을 때 한 70점이 그런 시즌이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게 당연히 최상위권 레벨 최고의 선수들은 50경기 이상 당연히 소화하는 게 당연히 뭐 된지 좀 되고 그다음에 본인들도 이제 그걸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50경기를 넘어서 진짜 7, 80경기를
뭐 굳이 메시가 아니더라도 많은 선수들이 이제 뛰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근데 뭐 결국 그래서 해서 줄이면 참 속 편하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결국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줄이라고 해서 UEFA나 FIFA가 줄일 건 아니니까 네. 강제적으로라도 좀 스쿼드를 좀 더 크게 가져가는 게 필수적인 일단은 자구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일단은 클럽이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심플한 해결책이 그거인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것도 퀄리티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하니까. 그럼 이제 결국 어느 정도는 퀄리티를 이제 내려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예를 들면 이제 뭐 리그컵을 던진다든가 아니면 아예 이제 뭐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제대로 작용은 안 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리버풀의 엔도 같은 영입 완전히 이제 백업으로 놔도 괜찮은 영입 그런 영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져가야만 하는 뭐 예를 들면 진짜 그냥 뭐 그 선수한테 조금 미안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진짜 체력 포션들을 하나씩 이제 갖춰놓는 보조 배터리 하나씩 이제 채워야 되는 상황. 뭐 예를 들면 뭐 갑자기 리그에 3대0 됐다 바로바로 빼주고 챔피언스리그에서 조금 이제 뭐 약한 팀이다 바로바로 로테이션 돌려주고 뭐 이런 게 약간 일상화 되는 게 일단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앞서 언급했었던 포리바렌테, 그러니까 그 바르셀로나로 따지면은 세르지 로베르토, 뭐 레알 마드리드로 따지면은 바스케스나 뭐 나초, 최근에 이강인 선수도 좀 비슷한 네. 결로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전천. 네, 이런 백업의 자원들의 값이 오히려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되게 딜레마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선수들의 몸값이라던가 아니면 연봉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상업의 크기를 억지로라도 키우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와서 이거를 확 줄인다던가 아니면 선수들의 몸값을 낮춘다던가 하기에는 되게 그거 어렵죠. 구조적으로 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도록 막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축구판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좌지우지될 수 있는 게 아니기도 하고 수명이 되게 무한한 그 산업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윗선에서 어떻게 이 사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을지가 조금은 궁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실히 UEFA나 FIFA의 입장은 좀 확고한 것 같아요. FIFA도 최근에 클럽 월드컵 새로 이제 창조를 해내기도 했고 그렇죠. UEFA도 저희가 계속 언급을 드렸듯이 뭐 유럽 대항전 자체를 경기수를 더 늘려가면서 뭐 네이션스리그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시아만 하더라도 아시안컵 막 개최수 늘리고 경기수 늘어나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막 그 월드컵 개편되면서 이제 예산 포맷 자체를 좀 바뀌기도 했고 그래서 뭐 거의 그러니까 아시아 입장에서도 이제 국가대표 기준으로 거의 중요하지 않은 때가 거의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아시아조차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 자체를 뭐 우리가 바꿀 수는 없고 결국 이제 여기서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대응하려면 좀 퀄리티가 이제 떨어지는 문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조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약간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예를 들면 뭐 웬데볼한테 70경기 뛰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매 시즌 그렇죠. 어디에서 희생을 해야 될까요? 사실 리그 뭐 프리미어 리그라고 했을 때는 사실 리그 차원에서는 너네 A매치 줄이거나 아니면 친선 경기 늘려서 좀 부담 줄이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거고 반대로 뭐 피파 차원에서는 아니 너네 리그컵 없애면은 경기 확 줄어드는 거 아니냐 아니면 FA컵을 경기 수를 줄여라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아마 이거 서로 양보를 네, 할 못하겠죠. 리가 네.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수는 안 줄어든다 네. 가 이제 디폴트 값이 되는 거죠 뭐 더 늘어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뭔가 해서 이게 양을 늘리려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결국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상적인 로테이션 그다음에 예를 들어 아예 뭐 진짜 극단적으로는 뭐 유로파리그나 뭐 컨퍼런스 같은 아니면 뭐 진짜 뭐 리그컵 이럴 때는 아예 뭐 핵심 선수 빼고 간다는 거죠. 그런 게 바르셀로나도 최근에 오사수나전이었나? 한번 그냥 아예 로테이션을 돌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최근에 제가 앞서 바이에른 뮌헨도 지난 경기에서 템포를 확 죽였다 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체력적인 선택인데 이런 경기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경기가 많아지면은. 그런 점들을 봤을 때 경기가 늘어난다고 해서 경기에 대한 재미가 늘어난다기보다는 이런 실리적인 선택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감독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경기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감독의 능력 중에 이제 선수들의 체력을 잘 관리해주는 뭐 이런 것도 능력이 되겠죠. 물론 이제 감독 입장에서 최고의 선수를 매주 경기에 쓰고 싶겠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제 그렇게 되면 좀 큰일 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확실히 이제 약간 선택이 아닌 필수 로테이션이 네.
좀 더 이제 1.5군 선수들의 가치가 좀 올라가. 뭐 예를 들어 진짜 뭐 이강인이나 바스케스 뭐 아까 뭐 나초 이런 선수들이 있으면 진짜 뭐 그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많이 확보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쉬어줄 수 있는 그게 약간 뭐 야구로 치면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하지 뭔가 그 뭐야? 전천후 플레이어? 유틸리티? 네. 그런 슈퍼 게 유틸리티. 네. 그래서 포지션 자체가 진짜 유틸리티라는 뭐 네. 야구는 그런 게 생기고 그렇죠. 상도 이제 주고 있는데 그래서 축구도 유틸리티라는 그 역할이 좀 더 많이 중요해지지 않을까. 농구도 뭐 식스맨상 이런 네. 거 있듯이 자, 축구에서도 뭔가 백업의 가치를 음. 좀 더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피클럽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게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뭐 올 시즌 첼시가 되게 기형적인 것 같은 게 애초에 영입을 할 때 그걸 디폴트로 깔았었거든요. 너네 여기 오면 40경기 뛴다. 백업이어도. 그래서 뭐 사실 주앙 펠릭스 이런 선수들 안 보이지만 어디서 잘 뛰고 있거든요. 네, 상버런스에서 잘 뛰고 있죠. 네, 이번 주 중에도 2골 넣었어요. 모르지만 은kun쿠도 야, 저 분데스리가 에이스 하던 놈이 여기 와가지고 잭슨한테 밀린 거 안 억울하냐 했는데 어디 가서 한 골 넣고 두 골 넣고 이러고 잘 뛰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사실 지금 첼시가 되게 기형적인 상황이라는 것도 인정을 하고 지금의 이런 시대 상황에 맞춰서 구단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의 첼시는 올해 첼시의 상황을 잘 계획을 하고 파악을 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을 해서 이렇게 좀 리그에서도 선전하고 컨퍼런스에서도 잘 순항하고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경기 수가 환경은 변하지 않을 거고 그냥 그 환경에 맞춰서 적응을 해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뭐 교체 수 늘렸잖아요 이번에. 그런 네, 것처럼 좀 그 챔피언스 리그든 아니면 리그든 이렇게 스쿼드 등록할 수 있는 숫자를 좀 더 늘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룰 규정에 있어서도 축구가 되게 빡빡한 편에 속하거든요. 내가 등록 자체가 사실 빡세거든요. 그렇죠. 리그나 챔피언스 리그나. 어디 컵 대회는 조금 여유롭긴 한데 뭐 예를 들어 그 유스 선수 뭐 몇 명 확보, 부강에서 뭐 훈련받는 선수 몇 그렇죠, 명 확보 뭐 네.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스쿼드를 등록하는 그러니까 등록 숫자 자체도 이제 빡빡하기도 하고 등록을 쉽게 그냥 아무나 그냥 때려박을 수 있는 게 또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게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재교체에 관한 이야기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교체. 네. 그러니까 그 교체 카드를 이제 예를 들어 뺀 선수를 다시 넣는. 네. 특정 페이지 부분에서는 수비적인 선수를 넣다가 특정 페이지 부분에서는 또 활동량이 많은 선수들을 투입을 해서 조금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농구 같이. 네. 뭐 그리고 풋살에서는 뭐 당연하게도 적용이 돼 있는 나머지. 룰이고, 네. 뭐 그런 룰이긴 한데, 네. 결국 이제 재교체를 하면은 근데 그건 있어야겠죠. 제한. 그쵸. 그러니까 무제한 교체를 하면 이제 축구는 너무 혼란스럽게 네. 되는데 교체 수 안에서는 이제 재교체가 허용되는 게 어떠냐. 그럼 어느 순간 한 13명 뛰고 있고 이럴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한 조절도 또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경기 수를 줄이고 뭐 경기 시간을 줄이고 이런 것들이 광고나 중계권 이런 거에 영향을 준다면은 저런 부분에 대한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예를 들면 쿼터 3개로 나눈다든가 뭐 이런 아니면 아예 경기 시간을 줄인다거나 그러면은 광고료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뭐 어쨌든 그거는 이제 경기 숫자, 뭐 체력적 이런 부분과 별개로 이제 피파 쪽에서도 연구가 그렇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만약에 그렇게 시행이 된다면 그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뭐 재교체까지 가능하다면은 뭐 그러면은 확실히 좀 더 경기 한 경기를 뭐 한 선수가 90분 내내 무조건 에이스 선수는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좀 방지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는 뭐 일단은 뭐 근데 뭐 이거는 물적인 부분이라 뭐 예를 들어 1, 2년에 바뀔 건 절대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뭐 10년, 20년에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현실적으로는 팀들이 좀 선수들이 관리를 좀 빡세게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근데 그건 좀 억울할 거예요. 아니 국대 훈련하면 우리 어떻게 관리해? 뭐 이런 얘기가 무조건 나올 텐데 뭐 어떡합니까?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국대한테 사실 관리해달라고 하면 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국가대표 입장에서도 사실 제가 제가 델라푸엔테를 뭐 옹호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선수들이 왔는데 이미 지친 상태로 왔어요. 근데 자기는 어쨌든 간에 성적을 내야 되는 감독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국가대표 감독의 압박도 굉장히 심할 거예요. 실제로 뭐 델라푸엔테는 결과를 그렇게 해서 네. 만들어 내기도 했고요. 그렇죠. 네이션스리그 우승, 그다음에 유로리그, 유로 우승 이렇게 또 만들어냈으니까. 근데 뭐 어렵긴 한데 진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현실. 원래는 네. 이거를 그냥 생각만 어렵겠다. 그냥 경기수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아니면 이거 너무 일정이 빡빡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만 했는데 이제 이번 시즌을 치르면서 좀 정말 선수들의 부상도 많아지고 길어지고 좀 십자인대가 별수 몇 명이면 두 손에도 넘어갈 것 같은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뭔가 저희 입장에서도 뭔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고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 선수들이 최근에 경기수 관련해서 인터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상위권 팀들 위주로. 네. 그래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좀 더 높은 쪽의 인터뷰에서는 그거는 이제 상위 리그, 그러니까 상위 리그의 상위권. 뭐 예를 들면 뭐 일부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 이런 팀들만의 불만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이외 선수들은 과연 이런 불만을 제기하는 걸 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그건 이제 일부의 문제.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경기 수를 줄여서 그런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보다 이 문제는 좀 적다라는 좀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쉬운 거는 걔네가 받는 돈을 줄이면 됩니다. 음, 그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선수들이 자신들의 나 그러면은 몸값을 예를 들어서 70%만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경기 수를 좀 줄여라. 경기 수를 줄여라. 왜냐면은 사실 연봉을 메우기 위해서 경기 수를 늘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게 형성이 돼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너네 그 돈 받으면은 당연히 그거 뛰는 게 응당한 거다.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그 부분이 되게 가혹한 말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아예 틀린 말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정말 그들이 나 100억 받던 거 70억만 받을게. 그 대신 우리 70%만 뛰게 해줘라. 이러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런 개정에 대한 룰 개정이라던가 경기 수에 대한 조정이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산업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파이, 제일 작은 숫자지만 제일 큰 돈을 벌어다주는 선수들이 어떻게 이 스탠스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축구도 피파 선수요? 그러니까 피파에서 피파 같이 이렇게 전 약간 국가라고 해야 되나? 전 세계적으로 있는 선수협회가 있긴 합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뭐 이런 여타 종목에 비해서는 노조나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활발하진 않다고 느끼거든요. 그쵸. 그쵸. 뭐 물론 이제 미국 스포츠 같은 경우는 미국에 한정되니까 네. 그런 뭉치는 게 좀 더 잘 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야구, 농구, 뭐 미식축구 이런 선수협회들이 굉장히 입김이 세거든요, 거기는. 근데 그건 말씀해주신 것처럼 너무 개방적인 스포츠인 거나, 그러니까 뭐 월드와이드 스포츠잖아요, 축구는. 작년까지는 훌리안 알바레즈가 영국에서 뛰다가 올해는 스페인에서 뛰고 뭐 내년에 프랑스에서 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로 이걸 묶기에는 너무 숫자가 많고 그렇다고 나라 하나로 묶기에는 되게 좀 변화가 많으니까. 나라마다의 네. 규정도 네. 다르고 선수들도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쉽지 않지 않아요. 물리적인 거리는 비슷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문화가 좀 다르다 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는 최근에 이런 문제가 되면 확실히 그런 게 필요는 하지 않나. 필요하겠구나. 네, 선수협회 물론 이제 당연히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하는 게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자 선수협회 만들겠습니다. 다 통합하겠습니다 하고 자 메시가 협회장입니다 하면은 다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뭐 프리미어리그는 야 우리 리그컵도 뛰어 너네 분데스리가 34경기밖에 안 하잖아 이래버리면 야 우리도 힘들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사실 그들 간의 통합은 약간 그림의 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런 게 좀 출발점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뭐 그런 게 정말 큰 문제고 불만이 되면은 사실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권익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 결국 이제 협회 같은 뭐 당연히 이제 지금도 각 나라마다 선수협회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 운영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리그마다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피파, UEFA 이런 단체들을 상대로 하려면 또 선수협회라는 단체 뭐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전 세계적인 협회가 근데 지금 이제 뭐 수면에 막 활동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그렇죠. 문제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게 좀 더 이제 필요하지 않나 좀 더 월드와이드한 선수나 에이전트 쪽에서 뭐 하면은 뭐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있어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지금 이 상황대로 뭐 예를 들면은 로드리 같은 선수가 매년 7, 80경기씩 뛰고 하는 거는 이제 지속이 돼서는 절대 안 되겠죠. 네, 그게 아무래도 결론이 될 것 같아요. 안 되는데 불가피하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결국 그 고리를 끊어내려면 누군가가 이제 희생을 해야죠. 예를 들면 뭐 팀 입장에서 이게 결국 이 선수를 안 쓰더라도 조금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자, 성적적인 손해를 감수하자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국가대표 입장에서 좀 안 중요한 경기에서는 주요 선수들 뭐 휴식을 주자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당장 선수들이
한 달 일주일 쉰다고 해갖고 지금 쌓여 있는 피로가 회복되진 않을 거예요. 그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점이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휴식기가 필요하다가 휴식기가 보장된 그런 휴식기가 필요하다. 네. 라는 쪽으로 결국 가게 되고 그건 갑자기 저 벵거 감독이 얘기를 했던 A매치 아예 몰아넣고 아예 A매치 없는 달을 만들자. 그러니까 A매치가 없는 달도 있고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어떤 달은 A매치만 하고 아예 나머지는 A매치 안 하고 그러고 저는 또 분데스리가처럼 아예 그냥 리그 겨울 휴식기 숫자를 줄여서 경기 숫자? 네, 경기를 숫자를 줄여서 겨울에 휴식기를 팀 숫자를 만들어서, 줄이자. 네. 팀 숫자를 줄이는 건 절대 안 되죠. 예를 들어 갑자기 다음 시즌부터 자 프리미어리그는 18개 팀입니다. 네. 자 강등 네, 자 팀. 원래 3팀이었죠? 강등 5팀입니다. 하면 이제 폭동 일어날 것 같아. 그렇죠. 좀 빡세긴 하지만 폭동 일어날 것 같아 거기는. 그런 식의 해결 네. 방법도 뭐 있긴 하다라고 네. 정도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확실한 거는 뭐 이제 작게 뭐 클럽 단위나 선수 단위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궁여지책이고 결국 이제 더 큰 단위에서 해결책은 좀 반드시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선수들의 부상에 네, 관련된 얘기까지 쭉 해봤고요. 저희는 이제 이번 주는 준비한 선수 여기까지. 다음 주에 아마 다음 주에 되면은 또 A 매치 소식들로 좀 가져오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렇죠. 뭐 일단은 목요일에 저희가 목요일일 거예요 아마 그 경기도 있고 그리고 쭉 이제 유럽도 뭐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그 네이션스리그 문제 네, 그 일정들도 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큰 경기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들 좀 뽑아와서 얘기를 하면 다음 주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엔 여기서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방송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